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SDB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그리고 퀄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헤드 두뇌를 만드는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칩 메이커인데 차량용 AI 칩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용 자체는 지금 배경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으로 되어야 되는 자율주행의 모멘텀과 이슈가 가장 연결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023년 9월달에 독일에서 IAA 모빌리티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 SDB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보면 미국의 거대 물류기업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과 저는 사실 이걸 깡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도 없겠죠. 스마트폰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대표적인 칩 메이커 스냅드래곤 퀄컴이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마존과 퀄컴이 SDB 대중화를 위해서 서로 자신들의 강점을 좀 혁신한다는 건데 우리가 칩 메이커를 알고 있는 퀄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차량의 자동 제동이라든지 보조 등 안전 기능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자율주행 기능이죠. 그래서 차량 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럼 AWS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죠. 바로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것을 구현하는 걸 말합니다. 뭐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이미 BMW 쪽과도 이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잡힐 듯 안 잡힐 듯. 뭐 AWS, 아마존 AWS는 알겠고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들어봤는데 갑자기 퀄컴이 왜 나왔을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SDB란 개념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말로 표현 바꾸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현대차에서 이미 나왔던 용어예요.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계속적으로 하드웨어는 발달할 수가 있죠. 가장 현재 지금 미래 자동차의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전동화고요. 그쵸, 전동화라는 걸 우리가 말하면 전기차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이 SDB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를 말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차의 외형 스펙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제로백이 얼마고 뭐 전기차가 어떻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하드웨어가 있다면 AI도 마찬가지였어요. AI 칩이 있다면 AI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챗GPT 같은. 근데 미래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동화와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이 차량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SDB가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넥티드 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현대차에서는 보통 이제 이러한 SD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우리가 만약 운영체계라고 하는 OS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2016년도에 독자적인 커넥티드카 운영체계 CCOS라고 하는데 CCOS 개발에 착수를 했고 실제적으로 2021년이겠죠.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V60이 나올 때 최신 CCOS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뭐 퀄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BMW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를 가만 보니까 SDB라는 동호가 하나 딱 상장된 회사에서 들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주가 잠깐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가 어떤 개념인지 카 인포테인먼트 어떤 개념인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있겠죠. 우리가 뭐 5G, LTE 이런 네트워크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뭐 냉장고도 닫을 수 있으니까 IoT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자체는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 같은 게 이 하나로 다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누르고 닫고 이게 보통 스마트폰의 OS 운영체계의 특징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봐서 왔습니다만은 하나로 통합되질 않습니다. 네트워크 자체도 상당히 복수관이고요. 입력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출력도 많죠.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그냥 타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센스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디지털 커러스라든지 이거는 이제 운전 계기판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 있는 것까지도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운전석에서 다이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OS로 가능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CCOS 같은 경우는 복수의 입력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가는 게 바로 ABN 통합이 바로 차량용 칩이 되는데,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가 원래 퀄컴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쪽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그쵸? 애플에도 삼성에도 전부 다 우리가 휴대폰용 칩을 설계한다든지 판매하는 것이 퀄컴의 주요 사업인데, 올해 같은 23년도 보니까 엔비디아가 막 5배, 6배 오를 때 퀄컴의 주가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회사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설계 공급을 주력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현대라든지 제너럴모터 GM이라든지 볼보 같은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도 자체 브랜드, 퀄컴은 아시겠지만 스냅드래곤이라는 자기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AI 칩, 바로 스냅드래곤 디지털 셋이라는 이 브랜드명 자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밑에 영상 화면은 아까 GM의 GM 차죠. 예, 캐딜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퀄컴도 이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AP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량용 차량용 자율주행용 칩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구나, 이걸 확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믿어요. 조금 내용이 길었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슈 자체는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 국내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가 이렇게 SDV를 강화하고 CCOS를 강화했을 경우는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에 포커스를 갖추는 거고, 카 엔터테인먼트로 대변된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투뇌에 해당하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관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현대차가 만약에 가장 중심에 있다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O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이 하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조용하게 야무지게 잘 올라가는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 그 중심에 있을 거고요. 물론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퀄컴 이야기 생각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퀄컴이라는 회사는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예요. 그를 제조 생산하는 건 보통 삼성전자나 많은 기업들인데, 그냥 국내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용 카메라 반도체 특화된 회사가 바로 넥스트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넥스트칩이 있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용 차량용 반도체를 들어갔을 때 바로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라이다나 레이더를 써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차량용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로 갑자기 집중된 회사가 뭐냐면 바로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나면 기타 등등에서 차량용 관련 라이다 기술이라든지 3D 센싱 기술과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라는 회사도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어떤 9월달 접어들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좀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살펴봤던 도대체 현대차가 SDV 한다는데 이게 뭐냐, 아까 봤던 뭐 제네시스 G60이 들어갔는데,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SDV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를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가 바로 국내 상장 회사 중에는 현대차와 함께 SDV 사업을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분을 많이 팔아버렸죠. 그래서 좀 빠졌는데, 이제 이거 이슈 같은 경우도 슈어소프트테크 회사가 지금 말한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구나, 관련된 회사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볼록들 때문에 한참 이따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땐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긴 한데, 국내 SDV를 강화하는 뭐 차량용 주행 그 반도체 AI 칩 관련해서 아까 조금 살펴본 대로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뭐 세코닉스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어느 정도 사업 전환을 좀 강화하는 기업들,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뭐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 되는 거죠. 코텍과 함께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카지노 모니터를 만든 회사인데 강화 유리를 강화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강화하면서 주가도 많이 산호를 받고 있죠. 최근에 약간 올랐다 차익 매물에 조금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JNTC라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용 강화 유리에 집중하던 회사인데 최근에 접어들어서 집중적으로 차량용 강화 유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SDB라는 어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이게 와닿았어요. 야, 스마트폰만 만들던 퀄컴이 이제 차량용 AI 칩 쪽으로도 투자를 강화하는구나. 엔비디아가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자율주행과 SD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